뉴스나 인터넷에서 혹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급등이라는 제목의 경제 뉴스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오 정말 급등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편 시리즈 4차시 시간입니다. 지난 3차시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대표값의 세계를 탐험했었죠. 평균의 함정도 배우고 데이터를 수학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와 그래프 읽고 해석하기를 배워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끔 그래프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내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배워봐요. 데이터를 그림으로 바꾸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달성할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그래프 유형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예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원 그래프 등의 특징과 활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왜곡된 그래프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예요. 잘못된 축, 비율 예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래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거예요. 화면에 네 가지 그래프가 보이죠? 세 개는 올바른 그래프고 하나는 왜곡된 그래프예요. 이게 왜 왜곡된 그래프인지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뉴스 많이 봤나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혹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급등이라는 제목의 경제 뉴스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오 정말 급등했네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 이 그래프만 보고 진짜 상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뉴스나 광고에서는 때때로 그래프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해요. 작은 변화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좋은 점만 강조하거나 예를 들어 주식 투자 광고에서 수익률 500% 증가라고 하면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면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거나 축이 이상하게 조작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그래프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진실을 밝혀봅시다. 첫 번째 배울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본 적 있나요? 막대 그래프는 정말 친숙하죠? 학급별, 성별 비율, 그리고 과목별 평균 점수, 이런 데이터를 보여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막대 그래프 해석의 핵심은 막대의 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은 가장 높은 막대와 가장 낮은 막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1반, 2반, 3반, 4반, 5반 중에서 파란색이 남자, 그리고 핑크색이 여자, 여학생이에요. 여기서 남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반은 어딜까요? 2반이네요. 그쵸? 이렇게 최대값, 그리고 가장 적은 여학생 중에서는 2반이 가장 적네요. 이렇게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슷한 높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팁은 범주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시 1반, 2반, 3반, 4반, 5반 있을 때 각 반별로 범주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남학생별로, 여학생별로 이렇게 성별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과목별 평균 점수를 할 때 이렇게 과목별로도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비교와 분류에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자, 선그래프를 해석해 볼 건데요. 두 번째 배울 그래프. 선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체온 변화나 주가 흐름이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모두 선그래프로 나타나죠. 이렇게 선그래프의 핵심은 추세를 읽는 거예요. 추세는 영어로 trend라고 하죠.
첫 번째로 찾을 거는 급등 구간이에요. 선이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체온 변화 그래프 읽기에서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높아지는 구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열이 갑자기 올라갔네. 아, 여기가 발열 구간이구나. 발열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찾을 거는 급감 구간이에요. 급감 구간은 급하게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체온이 급하게 감소했구나. 아, 체온이 점점 정상치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번째로 찾을 거는요. 최고점과 최저점입니다. 언제 가장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세 번째를 안 했군요. 세 번째는 안정 구간입니다. 선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마지막에 정상 체온을 회복했을 때는 안정 구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식 가격 그래프에서는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극강 구간이 있어서 2월에 최저점이 있었고요. 쭉 올라가서 그래프엔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5월에 최고점이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은 언제다? 최고점은 바로 5월이다. 그리고 최저점은 언제다? 최저점은 2월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구간은 뭘까요? 요 구간은 바로 안정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선 그래프를 읽으면서 변화의 패턴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배울 그래프는 원그래프예요.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전 슬라이드에 그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보기 안 좋았겠네요. 이렇게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점심 메뉴 선호도 원그래프, 등교시 교통수단 비율 또는 여러분들이 뭐 용돈 사용 내역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정말 유용해요. 선생님도 매달 가계부를 쓰는데요. 가계부에서 선생님이 운전하는 교통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식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그래프로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그래프의 핵심은 비율과 구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팁은 가장 큰 조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점심 메뉴 선호도 원그래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40%로 한식이네요. 40명을 차지하네요. 등교시 교통수단 이용 비율을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가장 짙은 녹색, 도보 35%를 차지하는군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비슷한 크기의 조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큰 거는 분식이었고요. 점심 메뉴에서 세 번째는 중식이었는데 20%, 15% 이렇게 크기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수치로 보면은 5%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팁은 작은 주요각들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점심 메뉴 선호도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비율은 기타? 기타를 먹는 건 아니겠죠? 양식, 양식 12%입니다. 이렇게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교시 교통수단 이용 비율에는 가장 적어 보이는 거는 지하철. 자가용이 12%, 지하철이 10%예요. 이렇게 지하철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의 학생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가 100%인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자가용, 기타 이 모든 비율을 합했을 때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자전거, 버스, 지하철, 자가용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차지를 하는지 더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그래프는 구성과 분포를 한눈에 보여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처음에 첫 슬라이드에서 선생님이 왜곡된 그래프를 찾자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왜곡된 그래프를 보는 건데요.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그래프들이 많아요. 이런 그래프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잘못된 시작점이에요. Y축이 0에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86, 85에서 시작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작은 차이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85에서 90으로 증가한 게 마치 뭐예요? 두 배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두 배냐? 여러분들 길이를 그려보면은 1분기의 길이랑 4분기의 길이가 거의 두 배가 차이 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수치로 보면은 85에서 이제 90이 아니죠. 89죠. 그렇게 해서 수치로는 4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마치 두 배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네요. 두 번째는 왜곡된 비율입니다. 이거는 첫 슬라이드에도 있었던 그림인데요. 막대의 너비를 다르게 하거나 3D 효과를 과도하게 사용돼서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A사와 B사를 보면은 물론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나 보이지만 A사는 26%고요. B사는 24%예요. 실제로 2%밖에 차이 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막대를 과도하게 넓게 그려서 또는 수치를 시작점을 20으로 놓다 보니까 마치 두 배가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함정이 있네요. 세 번째 이 원그래프를 볼까요? 착시 효과인데요. 색깔이나 디자인으로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중요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장식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프는 사실 수치로는 파란색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서는 초록색이 가장 많아 보여요. 이거는 착시 효과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서 뭐가 가장 넓어 보이나요? 빨간색이요? 실제로는 파란색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수치는 간소하게 정말 작은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그래프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적 데이터예요.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나쁜 부분을 숨기거나 짧은 기간의 데이터로만 사용해서 전체를 왜곡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을 볼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봐야 하는데 봤더니 여기서는 어떻게 보여주나요? 6월, 7월, 8월 이렇게 세 달의 데이터만 보여주고서 마치 기온이 급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여줬죠.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평균 기온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1월, 12월이 훨씬 낮으니까 조금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 일별로 하면 곡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선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선 그래프로.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곡된 그래프를 보니까 축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전체 데이터는 뭐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착시는 없을까? 이런 비판적 사고가 들지 않나요? 이런 비판적 사고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 데이터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화면엔 네 가지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별 감기 환자 발생 현황이에요. 어, 추이가 어떤가요? 선그래프를 보면 겨울철에 급증하는 패턴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계절적인 변화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보면은 1월에는 감기 환자가 120만 명이었다. 120? 단위가 1000명이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만 명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12만 명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6월, 7월에는 감기 환자가 거의 3만 명까지, 4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겨울철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요일별 운동 변화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주말에 운동량이 가장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월요일에 가장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은 왜 운동량이 적을까요? 직장인들 혹시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실 선생님도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갔을 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분기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인데요. 경제 뉴스에서 자주 보는 데이터죠. 추세를 읽으면 물가 상승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2021년 Q1은 1분기예요. 1분기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2년 쭉 갈 때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 지금 급격하게라고 했는데 정말 급격할까요? 잘 봐야죠. 여러분들 소금 안 됩니다. 2021년 1분기에는 100, 물가지수 100이었고요. 22년 4분기에는 물가지수가 107입니다. 그러면 이 7만큼의 변화가 큰지 작은지는 여러분들 이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식을 직접 찾아보고 검증을 해봐야겠죠. 자, 네 번째는 연령대별 실업률 비교인데요.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데이터죠.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가요? 실업률이 가장 높은 거는 10대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 단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가장 적은 건 40대입니다. 40대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직장에 적응하고 나름 직장에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가장 적은 나이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20대는 막 취업을 준비해서 취업을 했지만 뭐 회의감이 들거나 이래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가 되겠죠. 어떤가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들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함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운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는 비교와 분류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높이로 양을 비교하고 범주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 그래프는 어땠나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그래프죠. 추세와 패턴을 읽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원 그래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정말 신기한 그래프였어요. 구성과 비율을 이해하는데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뭘 조심하라 했죠? 왜곡된 그래프입니다. 왜곡된 그래프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더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데요. 벌써 선생님이랑 겨울에 하는 통계 자료 해석의 마지막 차시가 되겠네요. 5차시에서는 확률은 왜 어려울까? 정말 어려울까? 요리를 배우는 확률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 던지기 해봤죠?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 이런 게 있죠. 주사위, 동전, 카드,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확률의 세계를 탐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원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도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면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탐구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 언제든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프 해석의 전문가가 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래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같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